자, 20페이지 2번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자, 2번 보시면 x가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어 있고 2x가 8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x의 제곱이 지금 66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y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y를 누구에 대해서만 나타내면 됩니까? x에 대해서만 나타내면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저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는 자 y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결과가 y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이 y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빼면 된다?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x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8을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8, 4, 8, 3, 8에 24, 26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y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vy를 구해야 되니까 자, vy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vy는 자, v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9에 그죠? 마이너스 3 제곱해서 vx가 되니까 vx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제곱의 평균이 있어요. 제곱의 평균 항상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분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분산 자체가 원래 vx는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지금 66이고요. 얘가 64니까 값이 얼마다? 2다. 그래서 얼마다? 18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나와요. 근데 제곱에 관련된 이야기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중에서 분산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좀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5번 볼게요. 5번. 잘 못하죠, 이거? 자, 5번 보시면은요. 자, 연속하는 10개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연속하는 10개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수하고 가장 작은 수는 뭡니까? 연속하는 10개 자연수예요. 1부터 시작을 해도 되지만 사실 1부터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 10개잖아요. 그럼 그 연속하는 자연수 10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있죠? 그 가장 작은 수를 뽑은 수에서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뺐을 때 가장 작은 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차이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로 놓을 거니까 그 확률 변수 x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가장 작은 수를 뽑으면 0인 거고 가장 큰 수를 뽑으면 10이요? 9인 거죠. 9. 네, 그래서 자, 이 x에 해당되는 상황은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다?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땡땡땡땡땡 어디까지? 9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9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자,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 자, 그거에 따른 확률을 적어 주셔야지만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확률 얼마죠? 전부 다 10분의 1이죠. 이렇게. 자, 10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에 분산을 각각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은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실 때 이거를 다 곱해도 돼요. 근데 특히나 이런 형태, 이 자료가 이런 좌우 대칭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좌우 대칭 형태가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얘가 그냥 평균입니다. 자, 얘가 평균이에요. 자, 얘는 누구를 중심으로 대칭인가요? 누구를 중심으로 대칭이야? 0부터 9까지 얼마?
아, 5, 4 하면 4.5지 뭘 5, 4 하고 있어. 가운데인데. 가운데 4.5죠, 4.5?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얼마야? 4.5야. 왜? 다 균등하게 되어 있고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좌우 대칭인 거에는 자연스럽게 요 놈이 평균이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계산하셔도 돼요. 10분의 1부터 9까지 나오면 45죠? 4.5예요. 그죠? 근데 0에서부터 9까지 자 일정하게 나열돼 있고 좌우 대칭형으로 나열돼 있으니까 그 평균은 얼마다? 4.5가 된다. 가운데 있는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0이고 1이고 2이고 3이에요. 여기에 10분의 1이라고 돼 있고 10분의 4라고 돼 있고 10분의 4라고 돼 있고 1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의 평균 얼마야? 1.5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칭형일 때는 이게 이산 확률 분포든 아니면 뒤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든 평균은 똑같아요. 항상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바로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4.5가 나올 것이고, 자, 이 4.5가 나왔으니까 이제 분산을 구하기가 쉽겠죠. 분산을 사실 구하려면 또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누구를 계산을 한다? 제곱을 계산을 해준다. 0, 1, 4, 땡땡땡땡땡 81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10분의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얼마죠? 안 해워? 55? 285 훌륭해요. 자, 그래서 10분의 얼마가 된다? 285가 된다. 그죠? 거기서 누구를 빼줘야 돼? 2분의 9를 빼줘야 돼요. 2분의 9를. 자, 2분의 9의 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4분의 81 됩니까? 이렇게? 되죠? 네. 얘 계산해볼까요? 자, 얘 계산하면 2가 되고요. 자, 5로 약분하면 5, 5, 25에 5, 7, 35니까 2분의 57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114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다? 4분의 81을 빼주는 거다. 자, 빼주면 얼마 나와요? 33 나옵니까? 이렇게? 자,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연속하는 10개의 짝수에서 임의로 뽑은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 어떻게 하죠? 아니, y 어떻게? EX 훌륭해요. EX. 아니, 그 EX 말고, EX. EX. 자, 왜냐하면, 그냥 전부 다 뭐 해놓은 거예요? 짝수기 때문에 그냥 2배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2배 해놓은 거기 때문에 0, 2, 4, 땡땡땡 어디까지? 18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그냥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야. 왜? 확률이 똑같으니까. 확률이 다르면 2배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확률이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 거구나.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분산을 구하려면 여기다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야? 2x 했으니까 4배. 4배 하니까 얼마야? 3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분산을 4분의 33으로 구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3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왜 똑같아? 1부터 시작해서 19까지 나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이는 2씩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3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이 아마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은 표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자, 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에서 어떤 놈의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라 라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뭘 한다? 표를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표를 그려줄 때 5x 플러스 3에 해당되는 표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x에 해당되는 그 표만 구해서 5x 플러스 3의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잘 안 들릴까 봐. 잘 들리지? 이렇게. 그 동물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은 뭐야?
동물, animal. 자,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저기. 자, 기출문제인데요. 요거. 24페이지에 5번도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기 때문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이. 자,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거 다 표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땡땡땡땡땡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연속하는 홀수는요? 얘를 x라고 했다면 연속하는 홀수 짝수부터 할까요? 2x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2x. 알았어. 자, 2x 하면 얘는 짝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어떻게 해요? 홀수. 그렇죠. 2x-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2x-1이라면 1, 3, 5, 7, 9, 땡땡땡 199까지 될 테니까, 자, 이거에 지금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 분산을 구했어. 이거의 분산을 v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4vx라고 써야 되겠죠? vx, 4vx. 얘는 뭐라고 써야 되죠? 4vx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지만 얘는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분산은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2배 하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항분포 나옵니다. 이항분포. 자, 기본적으로 이 이항분포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일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항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일 거예요. 자,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항분포라는 말에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정보는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상황이 두 개야. 상황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상황 중에서 그러면 어떤 사건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뭐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않든지 동전을 계속 던진다고 하면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좀 갈리냐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세 번째 앞면이 나오는데 네 번째부터 쭉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확률 문제죠. 확률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도박을 한다고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기를 해서 동전을 막 던져요. 동전을 막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수만큼 돈을 받기로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면이 나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하니까 그 횟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예측을 하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항분포라는 상황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이항분포라는 상황을 배우고 그다음 모든 확률이나 통계적인 상황을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써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일단 표현부터 쓰시면 BMP라고 씁니다. 자, N은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P는 확률입니다. 자, 내가 관심을 두고 싶어 하는 그 사건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를 하나 잡을 건데 Q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1-P로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자, 내가 100번의 동전을 던질 거예요. 자, 100번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자라고 했으면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100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0에서부터 100까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 바로 무슨 확률이냐면 독립시행의 확률, 즉 각각 횟수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런 상황이 독립시행 n회가 되었을 때 자 n회 시행했을 때 자 특정 사건이 x회 등장을 한다. 그래서 그 x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x를 확률 변수로 잡자. 자, 확률 변수로 잡게 되면 그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항 분포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표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써보면 동전을 몇 번 던진다? 100번을 던진다. 자, 100개 던질 때 글씨가 좀 이상하네. 뭔 글씨야? 이 뭔 글씨야 이게? 야, 이거 읽어봐. 네. 에? 이게? 네. 이건 뭐야? 자, 100개 던질 때,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로 잡았을 때 x의 분포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x는 앞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이 나올 수도 있고 땡땡땡땡땡 100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100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100번이 나오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모두 다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 쓰죠? 모두 다 뒷면. 100번을 던졌는데 모두 다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뭐라고 씁니까? 100시 0에 2분의 1에 0에 2분의 1에 100제곱이라고 쓴다고. 그럼 한 번 나올 확률은 100시 1에 2분의 1에 1에 2분의 1에 99제곱이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봤더니 어때요? 2분의 1의 100제곱은 동일하네? 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2의 100제곱분의 얘는 100시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100제곱분의 100시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2의 100제곱분의 100시 2가 되는 거겠죠? 자, 얘는 2의 100제곱분의 100시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평균을 구하고 싶다. 분산을 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이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야 된다고. 왜? 배웠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 한 겁니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딱 저 식을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미쳤네. 돌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이르르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랑 같죠? 얘랑 같죠?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누면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네요. 그죠? 확률이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일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뭐다? 평균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사실 뭐다? 평균이? 아니, 좌우 대칭이라고. 얼마 대칭이야? 가운데가 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50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가운데 50이에요.
근데 만약에 3분의 1이다. 아니면 정사면체를 던졌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겠죠. 정사면체를 던졌을 때 그 아래 깔리는 면이 1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이 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라. 그러면 확률이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달라지는 것은 좌우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증명을 하기에는 우리의 또 식 정리하는 능력이 참 비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 이항분포의 뜻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이 뜻을 어디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표로 바꿀 수 있으면 일단 얘는 이항분포에 대한 이해가 된 거야. 아, 얘는 이항분포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백화점에 물건을 전시를 해놨어요. 물건을 전시를 해놨는데 이 대량의 유커들이 왔어요. 유커가 뭐야? 유커. 몰라? 중국인 관광객을 유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야? 나만 하는 얘기야? 나도 몰라. 유커라고 한대. 어쨌든 자, 유커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니 뭐야? 나만 딴 세상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야? 아, 그렇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00명의 유커가 온 거예요. 저번에 인천에서 몇천 명이 그 치킨 파티 했다며. 아, 몰라? 1,500마리. 어쨌든, 예, 그렇대요. 예, 3,000명이 모여가지고 1,500마리로 치맥 파티를 했다고. 삼계탕도 먹었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커들이 한번 쓸고 간 자리는, 다시 풀도 안 난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자, 백화점에 어떤 물건을 전시를 해놨는데, 유커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이 왔대요. 아, 이 물건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처음에 몇 개를 준비를 해놔야 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주문해 놓으면 재고로 많이 쌓일 거고, 너무 적게 주문해 놓으면 수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전에 유커들이 왔는데 100명이 왔는데 이 물건을 보고 20명이 사더라. 근데 지금 3,000명이 왔다. 그럼 몇 개를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죠. 자, 3,000명이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 거야. 한 명 한 명 독립시행이야. 자, 거침이 아니야. 저거 가래야. 아니야, 거품이야, 지금. 무슨 가래야, 가래기는. 자, 독립시행이야. 유커들이 한 명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한 명 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몇 개 정도 살 것이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몇 개 정도를 주문을 해놔야 내가 예측을 한 대로 정확하게 팔릴 것이냐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사는 물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어. 그럼 얘는 이항분포야? 이항분포야? 아니야? 이 팔리는 물건의 개수에 대한 이 분포는 이항분포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이 이항분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좀 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항분포의 상황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중고나라 카페를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의 그 글을 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10번 중에 8번을 사더라고. 10번, 그래서 요 저번 주에 산 거야. 어쨌든 10번 중에 8번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10번 중에 8번을 산다. 그거는 무슨 확률이죠? 이거 이미 경험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입니까? 아니죠. 자, 이런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되진 못해요. 알겠죠? 자, 이런 확률은 뭐라고 불러?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을 수학적 확률을 바꿔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10번 중에 8번은 산다고 한다. 이게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바꾸어주는 아주 마법의 말이에요. 알겠죠? 마법의 말. 그래서 그 마법의 말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뭐뭐는 뭐 한다고 한다. 뭐 3명 중에 2명은 산다고 한다. 이 말은 현재 통계적 확률로서 불확실했던 어떤 확률을 정확한 수학적 확률로 바꾸어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적 확률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해당이 되냐면 이 이항분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번 문자를 보냈을 때 물건을 사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그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자, 이항분포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BNP인데 내가 몇 번 전화한다고? 10번 전화했다고요. 근데 10번 중에 대부분 10번 중에 몇 번은 샀다고? 8번은 샀다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B 10,10분의 8이라고 써야죠.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물건을 살 평균적인 개수는 몇 개라고 하면 된다? 8개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증명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항분포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자, 평균 구하려면 원래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곱해서 싸그리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 곱해서 싸그리다 더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항분포는 반드시 시작이 누구냐면 0이에요. 왜? 내가 똑같은 시행을 n번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횟수를 0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번까지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이 0이고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r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NCR에 P의 R승 1-P에 n-R승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하는 것은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자, 시그마 i는 0부터 r로 할까요? r은 0부터 n까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NCR에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이라고 쓰셔야 되고 이건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이에요. 자, 확률이기 때문에 뭘 곱해줘야 돼? 요놈들을 곱해줘야 돼. 근데 얘는 이놈의 숫자하고 이놈의 숫자하고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뭘 써주셔야 돼? 앞에다 R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얘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자, 얘를 계산을 해야 되고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 결과를 미리 알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얘도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는데 단순히 생략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NP가 나온다. NP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분산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이니까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근데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확률 아닙니까? 이게 확률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확률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자, R의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뭐니까? R이 뭐니까? R이 변수니까 변수를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니까 제곱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NCR에 P의 R승, Q의 n-R승을 곱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빼주는 거예요? NP의 전체 제곱을 빼주는 거죠. 자, 얘를 빼줬더니 결과가 뭐더라? NPQ더라. 자, 여러분들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수능에까지 연관돼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증명 문제가 나오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분산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자, 표준 편차는 자, 루트 NPQ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아주 쉬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쉬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혹시라도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얘는 분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항분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저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자, 표를 무조건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가야 되는 이 확률들이 무슨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써야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이건 못하니까. 계산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만 돼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의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이 표를 그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간다?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걸 계산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식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식을 보고 이항분포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식을 보면서 이항분포임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식을 보면서 이항분포임을 알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나와요. px 이꼴 r일 때, 자, r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n까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px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ncr에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으로 나오면 얘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뭘로 쓴 거야? 함수식으로 쓴 거야. 함수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를 얘는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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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식으로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임을 아셔야 되고, 자, 이걸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각각의 확률,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확률은 표를 보고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항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식을 보고 이항분포임을 알거나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표를 그리시라는 얘기고요. 2번도 표를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3번은 얘가 이항분포임을 알고 표를 그리셔야 되고요. 4번은 식을 보고, 식 봤더니 이게 뭐야? 0부터 n까지잖아. 그지? P 더하기 Q는 1이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이항분포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 이항분포임을 알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NP, NPQ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나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이 7번 문제나 6번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얘가 이항분포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숙제를 내죠. 자, 숙제는 31페이지까지 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31페이지요. 자, 31페이지까지고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다음 시간 와서 클리닉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31페이지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